이왕하는 거 즐겁게 쉽게.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1980년대 후반에 발표된 이문열 작가의 중편 소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을 읽고 편지 형식의 독서 감상문 쓰기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초등학교가 배경이긴 하지만 원래 어린이가 독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작품이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리면서 작가가 어린이용으로 다시 쓰게 된 작품입니다. 책을 읽기 전에 아이가 호기심을 가질 수 있도록 간단히 줄거리를 말해줍니다. 아버지의 자촌으로 서울의 명문 초등학교에서 시골의 작은 초등학교로 전학을 오게 된 한병태. 그 학교에는 또래보다 2살 많고 공부는 전교에서 1등을 하며 담임 선생님과 학급의 아이들까지도 특별하게 대하는 반장 엄석대가 있습니다. 석대는 선생님의 무한 신뢰와 비호를 받으면서 아이들을 지배했고 아이들은 아무런 저항 없이 석대의 말대로 움직입니다. 병태는 처음에 석대와 맞서다 아이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게 되고 결국 석대에게 무릎을 꿇게 됩니다. 이후 병태는 석대의 왕국에서 권력의 맛을 느끼고 그의 체제에 순응하게 됩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10여 년 뒤 병태는 우연히 형사에게 붙잡힌 엄석대의 초라하고 무력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책은 영화로도 만들어진 작품으로 잘못된 권력이 생기고 무너지는 과정을 초등학교 아이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잘못된 권력을 가진 반장 엄석대와 이에 저항해보지만 결국 무릎을 꿇고 마는 한병태. 그리고 권력의 부당함을 깨닫지 못하고 이를 따르는 반 아이들을 통해 당시 사회의 그릇된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자, 이제 작품의 내용을 알아봤다면 아이가 작품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시대적 배경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의 시대적 배경인 1950년에서 1960년대 당시의 우리나라는 민주주의가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했던 혼란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4.19 혁명이 일어났으며 왜 일어났는지 그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알려주면서 작품을 통해 작가가 독자에게 무엇을 전하려고 하는지 배경 지식을 가지고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래야 작품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1960년대에는 중학교에 입학하려면 시험을 치러야 했죠. 초등학교 6학년들이 어느 날 고등학생들과 비슷한 입시 부담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했고 명문 중학교에 들어가기 위해 경쟁이 아주 치열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지금 이 영상에 보이는 기사는 입시 문제 하나가 당락에 큰 영향을 미쳤던 시기여서 교육당국의 출제 오류는 큰 파장을 불러올 수밖에 없었다는 당시의 신문 기사입니다. 이와 같은 자료를 찾아서 보여주면서 배경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자, 이제 배경 지식을 알아봤다면 책을 읽어볼 시간입니다. 책을 읽을 때 오늘의 독서 감상문 쓰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등장인물의 말과 행동을 파악하면서 읽어보도록 지도합니다. 그리고 모르는 어휘는 표시해 두었다가 사전을 찾아봅니다. 반대말 비슷한 말도 알아봅니다. 어휘 노트를 만들어서 뜻을 쓰고 어휘를 이용한 문장 만들기도 하면 어휘력을 키우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책을 다 읽었다면은 책 내용을 떠올려 보면서 질문하고 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은 아이가 책 내용을 얼마나 잘 파악했는지 알아보기 위한 과정입니다. 아이가 책 내용을 잘 기억하지 못하면 책을 펼쳐서
다시 읽어보면서 정리하면서 책을 정독하는 시간을 가지면 되겠습니다. 혹시 발문 내용이 필요하신 분을 위해 자료는 올려두고 제가 따로 발문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제 책을 내용을 알아봤다면 책 속의 등장인물의 행동을 떠올려보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런 행동은 왜 했는지, 나는 그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해보고 써봅니다. 그리고 엄석대가 잘못된 권력을 유지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인물은 누구인지 까닭도 함께 말해보면 좋겠습니다. 6학년 담임선생님이 한 병태에게 엄석대의 잘못이나 당한 일이 있으면 모두 얘기해달라고 했을 때 한 병태는 뭐라고 말했는지, 왜 그렇게 말했는지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나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은지도 함께 말해보면 좋겠습니다. 혹시 나는 옳지 않은 힘 앞에 굴복했던 일이 있는지 말해보고, 민주적 학급은 어떤 학급인지 말해봅니다. 그리고 민주적 학급을 만들기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을지 도의 토론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독후 활동으로 앞에서 알아본 등장인물 중에 한 명을 선택해서 그 인물에게 편지 형식의 독서 감상문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편지 쓰기와 비슷한 형식으로 쓰면 됩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먼저 받는 사람을 정해서 누구누구에게라고 쓰고 첫인사를 합니다. 첫인사를 할 때 자신이 누군지, 왜 편지를 쓰게 되었는지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하고 싶은 말에는 등장인물이 한 행동을 쓰고 그 행동에 대해 나는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만약에 나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은지 등을 씁니다. 그리고 끝인사를 하고 인물에게 당부하는 말을 써도 좋습니다. 끝으로 편지 쓴 날짜를 쓰고 편지 쓴 사람을 쓰고 마무리하면 됩니다. 저와 함께 수업하는 5학년 친구가 쓴 편지 형식의 독서 감상문을 참고하시라고 소개합니다. 어때요? 별로 어렵지 않죠? 이 작품을 읽어보시고 아이와 함께 편지 형식의 독서 감상문 쓰기를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